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6세부터 2년간 영어 유치원을 다녔어요. 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유치원에 매달 큰 돈을 지출하는 게 꽤 고민이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영어를 공부가 아닌 언어로 편안히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민 끝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됐고요. 그렇다면 만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아이를 영어 유치원을 보낸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답은 보내길 잘했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아이의 현재 수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보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꽤나 큰 비용이 지출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가 영어를 사용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을 보면 만족스럽고요. 아무래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 이외에도 피지컬 엑서사이즈라고 부르는 PE 시간, 그리고 사이언스, 코딩, 아트, 뮤직 등 다양한 수업들로 하루가 꽉 차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워킹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밖에서 지내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진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그래도 마음은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럼 7세 2년차 저희 아이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먼저 우선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는 있지만 영어 유치원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 엄마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가 이렇게 영어권으로 이루어진 환경에서 편하게 영어를 쓸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영어라는 것에 대해 이건 그냥 언어일 뿐이라는 것, 그거를 자연스레 알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영어 유치원을 졸업한 후에도 영어로도 그냥 즐겁게 컨텐츠를 즐기고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숙제는 있으니까 매일 아이의 숙제를 좀 봐주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아이의 영어 아웃풋에 대해서 크게 푸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도 저희 아이보다는 좀 훨씬 잘하는 아이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점수 측면에서 말이죠. 그 점은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아이가 좀 돌지나서부터 영어 노래를 많이 틀어줬었어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TV 영상물은 모두 영어로만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좀 귀는 이미 많이 트인 상태였어요. 대신 말은 거의 하지는 못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된 계기는 저희 아이가 좀 원래 환경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제가 나중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된다면 좀이라도 그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좀 받아들이기를 바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좀 자연스러운 노출은 시켜줬었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하고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신감이 많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스피킹 부분에 있어서는 6세 2학기쯤부터 말은 조금씩 트였던 것 같아요. 저보고 영어로 집에서 대화하자고 할 때도 되게 많았고, 지금은 원하는 말을 유창하게 다 할 수는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뭔가 한국어 말하듯이 흐름대로 하고 싶은 말을 쭉쭉 하고 있어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 수준으로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자기의 뜻을 표현하고 말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스닝은 듣는 거 역시 지금 보면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뭐 유치원에서의 그런 의사소통 같은 건 당연하고요. 집에서는 99% 영어 콘텐츠로만 방송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영어 콘텐츠들은 모두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즐겨보는 콘텐츠들은 넷플릭스에 있는 옥토넛이나 PJ 마스크, 크리처 캐시스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동물을 좋아해서 좀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자주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뭐 영어로 컨텐츠를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뭐 이렇게 즐겨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딩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아직 7세다 보니까 듣고 말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아직 한글로는 그렇게까지 글을 길게 쓴다거나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유치원에서는 리딩, 라이팅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뭐 선생님 말씀으로는 어느 정도 리딩, 라이팅도 받쳐주어야 스피킹과 리스닝도 계속 본인이 성장하는 대로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선 최소한으로 유치원에서 요청하시는 수준으로만 저도 집에서 같이 백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실력은 늘고 있고요. 리딩 같은 경우는 지금 AR북은 2.6에서 3.6 뭐 이 정도 사이 책들을 주로 읽고 있고요. 우선 글이 길면 읽기 싫어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인 동물이나 생물류 뭐 이런 책들은 글자가 많아도 잘 봐요. 뭐 아직은 아쉽게도 리딩 자체가 숙제다 보니까 본인이 막 즐겨서 읽고는 있진 않은데요. 좋아하는 주제 책들을 계속해서 많이 접하게 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좀 즐겁게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리 잡게 해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라이팅 같은 경우도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말로 이제 먼저 제가 시켜보고 그거를 글로 옮겨서 써보도록 하고 있어요. 아직 뭐 단어 스펠링 같은 건 자주 틀리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뭐 이렇게 에세이 형태로 글을 써보는 연습을 유치원에서 시키더라고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이팅은 특히나 조금씩 천천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라서 천천히 아이랑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보내면서 특히 7살 들어와서부터는 숙제도 좀 늘어나고 해서 한때는 아이를 잡고 숙제를 하는 게 전쟁일 때도 있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애를 붙잡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대체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숙제도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도 공부를 하긴 할 테니까 그때 습관을 잡는 차원에서 그냥 숙제 다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일정 시간만 정해두고 매일매일 조금씩 앉아서 뭐 숙제든 뭐든 하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차원에서 조금씩만 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는 좀 학습 습관도 확실히 잡히고 숙제도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즐겁게 잘 다니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뭐, 둘째도 첫째 나이가 되면 똑같이 보낼 계획이고요. 다만, 기억을 하셔야 될 점은, 어쨌든 영어 유치원은 영어 학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인성교육이나 이렇게 유치원에서 유아교육 전공하신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그런 뭐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따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글 책도 많이 읽어 주었고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하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따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만 좀 더 유념을 한다면은 저는 영어 유치원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